안녕하세요. 혼이TV의 혼입니다. 음, 안녕 못하시겠죠? 여전히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저도 오늘부터는 좀 장이 그래도 하락보다는 횡보 또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하지만 그 역시 그 외인의 매도는 끊이지가 않았어요. 지금 뭐 9거래일 연속 매도 중이죠. 기관이 최근에 수급을 좀 받쳐주면서 상승이 가긴 했지만 다시 기관도 포지션을 단타로 바꾼 거죠. 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투심에 계좌는 자꾸 쪼그라들고 투심은 되게 위축되고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나 그래요. 특히나 주식을 올해부터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조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면 그 체감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정말 그냥 힘들게 느껴지실 거예요. 사실 이제 작년 1월 좋다고 해가지고 올해 1월이죠. 좋다고 해가지고 증시에 입성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4, 5개월 정도 끊임없이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4, 5개월 정도. 사실 그러니까 지수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좀 투자를 그 시장에 맞게끔 하지 못했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때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차, 기아차 모든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가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계좌를 손을 못 대는 존버인 분들이 여기에 한 절반 이상이세요. 절반 이상.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좀 수익도 냈던 사람도 있고 버틴 사람도 있고. 근데 조금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최근 한 그 4월, 5월 정도 요때 2달 정도 사이에는 계좌가 전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증권 그 추천하는 사람들, 애널리스트 또는 그런 좀 실력이 있는 실력자들도 안 물려 있는 종목이 없을 정도예요. 사실은 그래요. 정말 물려지지 않다 그러면 거짓말인 정도의 시장이에요. 사실은. 그 방송에서도 나와요. 어떤 연예인이 어느 유명한 어느 어디 증권사에 어느 분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물렸다라고 얘기하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단기간 좀 많이 유동성이 심하지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저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괜찮다 괜찮다 얘기를 드렸는데 도대체 뭐가 괜찮고 이제 짜증나고 정말 정말 이제는 다 진짜 막 손절하고 싶고 막 그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조금 더 주식시장의 선배로서 선배죠. 제가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좀 길게 볼게요. 길게 봐서 이 주봉 코스닥 주봉이고 어, 코스닥 주봉만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 구간대에 있는 거죠. 근데 자, 주식을 이렇게 길게 보면 이런 긴 시간들을 흘러서 지금의 위치가 있는 거거든요. 긴 시간들을 흘러서 보시면 이게 재작년 2020 2000 그 21년 2010년 21년 14년 15년 이렇게 보시면 2011년을 기점으로 최근에 시장까지 항상 여기 박스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박스 왔다 했고 코스피를 보시면 더 힘듭니다. 네, 코스피는 이때가 2009년, 10년, 11년이죠. 11년에 좋았다가 12년에 빠지죠. 빠져가지고 힘들다가 뭐 하다가 그랬다. 그 다음에 이때가 2018년일 거예요. 18년이 또 엄청나게 상승 갑니다. 18년 한 해가 굉장히 좋은 한 해였고 19년, 20년은 정말 이때부터 비교를 해본다면 18년 말부터 해서 19년 정말 죽을 쓰는 지수가 나와요. 이때만 보셔도 나와요. 자, 불과 코로나 전에부터만 봐도 자, 여기 박스만 봐도 2018년 고점을 갱신하고 초에 끊임없이 하락을 합니다. 지수가 한 2,500선부터 2,000선, 1,900선까지 갔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1500선을 가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2000대를 회복하고, 자, 역사적 3000대를 도달했다. 근데 자꾸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뭐가 괜찮냐라고 얘기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증시가 여태까지 쭉 이렇게 주봉만 둘러보셔도 이렇게 급격하게 정말 가파르게 올라간 적은 요때 정도일까요? 잘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가파른 경사도를 보면요. 경사도 보면 엄청나게 급격하게 오르고 조정했다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오르고 조정한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큰 상승이 좋을 때, 이때 좋다 좋다 하니까 주식 그 증권주들이 최대 영업 실적을 내면서 정말 그 어닝 서프라이즈 나고 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급격히 오른 만큼 횡보와 기간 조정이 필요했고, 급격히 또 오른 만큼 횡보와 기간 조정이 필요했는데, 사실 이번에 오를 때는 이때보다 경사가 2배는 가빨랐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필요했던 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봤던 구간이나 뭘 했을 때가 이런 반도체 공급난 이런 게 터지기 전에 기본의 증시였기 때문에 요때 그림이죠. 다시 한번 금방이나마 다시 3,500, 600을 뚫을 것 같은 기세였다는 거죠. 하지만 예상이 없던 뭐 한파가 오고 공급난이 오고 갑자기 그렇게 되면서 길어지고 있다. 길어지고 있다요. 그게 현재 위치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종목 의미 없습니다. 이거 꼭 시장 얘기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괜찮다고 하는 이유는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반년이 지나갈라 그러는데 계좌는 쪼그라드는데 괜찮다.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미친놈 아니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때, 다른 연도 때, 다른 시장 때 만났으면 지금 같은 방송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지금 같은 재료를 드리고 종목을 드리고 하지 않았을 더 못했을 수 있어요. 2018년 초부터는 1년 내내 흘렀다고 얘기 드렸죠. 지금 보시면 다 증권사나 어디서나 괜찮다 괜찮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코스피 종목들의 그 정말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8년, 19년 이렇게 옛날을 계속 둘러봐도 영업이익이 계속돼서 점정적으로 증가하고 기업이 점점 계속해서 성장하고, 사실 요르기는 쉽지 않아요. 뭐 때에 따라 차가 안 팔리고 뭐 하고 뭐 좋았다가 때로는 안 좋았다가 재무제표도 들쑥날쑥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반복합니다. 하지만 지금 장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또 반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엄청난 실적들이 나오고 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보면, 자, 이제 시대가 바뀌죠. 제 4차 산업 해가지고 전부 디지털화 돼가지고 자율주행, 뭐 전기차, 뭐 새로운 뭐 친환경, 신소재 요런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이제 접어들 거예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새로운 기술과 뭐와 이런 것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인 거예요. 코로나를 맞이해서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백신도 사실 코로나 백신 얘기 나오고 막 해서 지금 1년 만에 나서 세계 보급을 한다 하지만, 백신도 사실 그렇게 단기적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백신도 4년, 3년, 5년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1년 만에 부작용은 있긴 하지만 찍어내고 있다는 자체가 바이오 산업에도 혁신인 거고, 자, 일단 자동차도 10년 동안 기아차, 현대차 주식에 메리트 있다 느꼈던 적이 없어요. 그냥 자동차 주인데 우상향하는 주였다고 한들, 전기차로서의 변화, 그 다음에 수소차 얘기가 나오는 시장, 요런 것들입니다. 전기차가 나오면서 2차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자율주행과 5G와 뭐 이런 친환경 글로벌 하게 돌아가는 태양열, 풍력 요런 에너지로 돌아가는 모든 거의 시스템화에 필요한 반도체,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지만, 지금 그런 와중에서도 기업들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우리에게 다른 세계 제4차 산업에 대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괜찮고, 지금 물리는 거는 좀 길어지고 힘들지언정 괜찮다고 얘기 드리는 거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의견을 드리는 걸 거예요. 다만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구독자분들이 가장 못하시는 걸 항상 얘기를 드렸죠. 긴 호흡, 긴 호흡, 긴 호흡. 사실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좀 더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소식을 못 드리고 시간이 더 미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긴 호흡은 분명 수익을 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 종목이 예를 들어 20% 30% 손실권이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이게 또 막막할 수 있어요. 근데 얘기 드렸죠. 5% 10%까지는 남들보다 좀 잘못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 넘어가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계좌가 쪼그라져 있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얘기 드렸죠. 다른 사람들 계좌도 다 쪼그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위안 삼으셔야 됩니다. 절대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개인이 외인과 기관을 이길 수는 없어요. 공매도 세력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시장을 경험하면서 또 성장해 나가시는 거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성공한 투자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6월 제일 중요한 선진국 지수 그 얘기 드렸는데 사실 이번에 그 한미 회담을 그 기점으로 뭔가 반등을 꾀해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면서 좋은 흐름을 기대했지만 자 오늘 또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적은 게 보이실 거예요. 아직도 그 시장에 재료로 반등할 기미는 없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한 주도 만만치 않겠구나. 또 기다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일단 좀 마음을 여유롭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또 만약에 이번에 한미회담에 부각을 못 받았다면 자 그렇다면 좋다. 조금 더 시간은 딜레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다음 재료가 무엇이냐 살펴야 됩니다. 자 다음 재료는 말씀드렸죠. 요런 뉴스만 봐도 뭐 좋은 게 있는데 어찌됐건 자 요겁니다. 요 기사를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자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고 뭐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엄청난 큰 투자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여기서 이제 MSCI라는 그 그게 그게 있고 지표가 있고 저기에 이제 선진국 시장이냐 신흥국 시장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보시면 선진 시장이냐 신흥 시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 규모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선진국에는 50억, 신흥국에는 30억, 아니 선진국에는 50조, 신흥국에는 20조, 프론티어 시장에는 5조 이런 식으로 투자 비중 금액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는 선진 시장에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여기 미국, 일본, 유럽 뭐 이런 데인데 23개국이 선진 시장에 되어 있는데 이 선진 시장에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번에 그 계속 언론이 되고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지만 신흥 시장에서 미국 그 선진 시장으로 지수 편입이 되길 바라는 거죠. 지수 편입. 자, 지수 편입이 되면 요거예요. 지수 편입이 가능할 시 우리나라에는 그 약 15조 18조 정도에서 많게는 50조 60조까지 투자 금액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여기 보시면 그 적게는 데이터 보시면 적게는 17, 18, 20조 많게는 5, 60조가 들어올 수 있고 자 그런 투자금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지수는 충분히 4천이 도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3,418에서 4,035까지 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얘기 드렸는데 우리나라 종목은 그 코스피 코스닥 전체 통틀어서 2,000개인가요? 2,000 몇 개인가? 3,000 몇 개였나? 아무튼 그 종목이 있는데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세계 전체 주식 시장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100개를 뽑았을 때 80개가 80개인가 90개가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 시장이 맞아요. 사실은. 하지만 신흥 시장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한계가 있고, 제가 예전 방송에서 얘기 드렸는데, 우리나라 그 종목을 적정 주가를 매기려면 지금의 돈보다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와야 된다고 예전에 방송에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변동성이 심하고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이번에 6월 달에 또 한 번의 재료가 된다면 정말 그 어떠한 다른 재료보다도 좋은 재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봐야 돼요. 자, 6월 달에 그래 재료가 있다며, 근데 또 그 지수가 안 됐어. 힘들어요. 그럼 또 안 갈 수 있겠죠. 안 갈 수 있어요. 다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주식할 때는. 그러면 그렇게 안 갈 수 있다. 그럼 또 봐야죠. 자, 하지만 종목과 지수는 어느 정도 하단이 잡혀 있고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이니 다시 3천까지 열어놓고 또 보되, 또 대응할 좀 대응하면서 긴 호흡을 가지되, 자, 그만큼 계속 또 지금에서부터 삼성전자가 뭐 7만원, 6만원, 5만원 갈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다음 재료를 기다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6월 달부터는 반도체 공급의 해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 드렸고, 그건 뭐 그냥 제가 드린 얘기가 아니라 지표상 그래요. 데이터 자료를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도 TSMC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6월 달부터는 해소가 시작될 것이다. 3분기부터는 좋을 것이다. 그래서 3분기부터 확실히 그 반도체나 이런 공급난들이 해소가 되기 시작할 거고, 4분기 내년부터는 다 정상화가 될 거예요. 정상화로 국면에 접어들 거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슈퍼사이클인데 왜 안 가냐, 얘 안 가냐. 슈퍼사이클이 미뤄지는 거예요. 증설을 미리 못했고, 한파 때문에 가동이 중단됐고, 지금도 주문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런 것들은 이미 패스되는 게 아니라 축적되고 쌓이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미뤄지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로 준비했던 슈퍼사이클을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미뤄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종목이나 테마는 안 그럴 수 있어요. 뭐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이 내년에 좋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는 앞으로도 4차 산업에 필요한 핵심이고,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은 미뤄졌답니다. 좀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조금만 호흡을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완성차도 마찬가지로 그 다른 나라의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선방하고 있고 선방했어요. 하지만 주가 반영받지 못한다. 왜냐? 뭐 신흥 시장인 것도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 자체가 약하고 이런 것도 있다. 하지만 공급난이 해결되는 3분기부터 그 다음에 4분기 내년에는 마찬가지로 조금 차량용 반도체에 미뤄졌던 주가가 다시 돌아갈 것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성장주들이 멈춰있고 빠진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각됐던 게 인플레이션 더 부각됐던 겁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맞아들여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 드렸어요. 피할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된다. 나중에 가면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하면서 주가 빠지지만 인플레이션 자체가 주식시장에 나쁘지 않아요. 그건 괜찮다. 그래서 그냥 말씀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제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기노 말씀드렸던 게, 요렇게 주식이 위아래로 흔들리고 힘들 때 멘탈이 터지고 손절하고 내 그 계좌가 쪼그라들면 정말 실패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여유를 가지시면 승리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봐요. 왜냐, 다른 2018년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시장은 괜찮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의 성장이나 펀더멘털이나 4차 산업이나 모든 면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안 좋았던 것들이 호재로 다가오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시세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손실권보다 충분히 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긴 호흡으로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정말 당분간은 좀 그냥 빠지는구나 뭐 하는구나
안 팔 거니까. 팔면 손실인데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회복이 되고 올라갈 때 외인들의 올해 1년 동안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세게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세게 들어와서 매수 끌어준 적이 없는데 아직 체감 못 하실 거예요. 요때 요런 장처럼 이 짧은 장이긴 하지만 요때 오를 땐 상승, 요때 오를 때 상승에 그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와 그 정말 그 시장의 상승폭은 어마어마하게 셌어요. 그러니까 계좌가 회복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긴 6개월, 8개월 하더라도 한 번 상승 시작하면 한두 달에 끝날 수도 있어요. 내 원금 회복에 한두 달, 때로는 더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 손절할 거 아니고, 자, 평단가는 충분히 금액이 더 있으면 만들 수 있대. 또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종목들 수익 내면서 조금 더 유동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급할 거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긴 호흡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 주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또 괜찮아요. 괜찮고 괜찮아요. 정말 정말 어이없고 정말 답답하겠지만 저도 손실인 것도 있고 괜찮아요. 이게 호흡 차이예요. 전 정말 괜찮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내일은 또 흐름 보면서 좀 종목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시장입니다. 시장. 오늘 시장은 힘들었지만 힘들었고 당분간 또 힘들 수 있겠지만 괜찮다. 사실 구름대 지표적으로도 더 빠질 자리는 없어 보이는 코스닥이긴 한데 일단 그랬다. 뭐 그러네요. 코스피는 또 열려 있죠. 3100까지 열려 있고 최악으로 3030까지 열려 있네요. 일단은. 하지만 여기까지는 보지 말고 일단 좀 천천히 느긋하게 지켜보시죠. 하루하루 또 보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자고요. 아무튼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